맏딸이거든요. 최은정 씨가 이혼 소송하는데 엄마 편에 선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 편 드는 거 아닐까요? 엄마 편에 드니까 사이가 안 밉잖아요. 우리 사이 때문에 그 저기 매출 들어갔던 거 파도에 들어갔던 매출 있잖아. 그거 끊어버려. 사모펀드와 IPO 이제 피처링 파두라고 해서 이 4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금감원이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파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30일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주요 거래처 중에 하나로 그간 파두 IPO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려온 금융감독원이 파두의 내부 자료와 SK하이닉스의 내부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작년에 되게 문제됐던 거잖아요. 1조 5천억 가치로 상장이 됐는데 상대에서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제가 최초예요. 언제 하셨는데요? 나오자마자 내가 알았죠.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파도 관련 SK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도 바로 나였다. 11월 28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슈퍼리치를 더 부자로 만드는 IPO 시장. SK하이닉스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거 SK 파야 된다, SK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실제로 5달 지난 4월 30일 금감원이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름소름 개소름 돋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IPO가 사모펀드의 큰 수익원입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예. 금융당국 작자들의 묵인 없인 파도 상장은 불가능하다. 파도 사태, 금감원 거래소 불통해서 당국 책임 논의 부상이 됐는데 정상적인 평가를 하면 파도 같은 회사는 상장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상장이 됐다. 왜 그러냐? 거래소, 금감원 이런 애들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사모펀드하고 관련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봐줘서 이게 통과가 안 됐어야 되는데 통과됐다는 거죠. 어떻게 돼 있냐면 파두라는 회사가 최태원 SK 회장의 실일고 동창인 서울대 공대 민땡열 교수의 연구신 출신들이 2015년에 설립된 거고요. 여기도 하긴 들어가잖아요. 예. 최태원의 장녀인 최윤정과 결혼할 예정이었던 예비사위 윤땡년이 이 회사에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근무했고요. 근무하던 중인 2017년에 결혼했다는 겁니다. 파두에. 최윤정과 윤땡년은 베인앤컴퍼니에서 근무할 때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고요. 이 베인앤컴퍼니는 사모펀드 이런 쪽에 경영 컨설팅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2016년, 2017년에 SK인포색, SK실더스가 30억 원 지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장 기준 48만 주가 있고요. 현재 파두 공동대표 중 경영담당 대표는 베인앤컴퍼니 출신이다. 최윤정하고 다녔던 윤땡년은 2020년에 파두를 나와서 모레라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했고 파두에 투자했던 포레스트 파트너스가 여기에도 투자를 했다. 여섯 번째가 파두는 2021년까지 매출이 50억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2022년에 랜드 컨트롤을 SK하이닉스에서 납품하면서 560원대로 뛰었는데 이 2022년이 어떤 때냐? 2022년은 2017년 SK인포색이 투자한 그 시점부터 5년이 딱 걸린 기간이에요. 보통 이런 거 투자할 때 5년 안에 IPO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내한테 돌려주더라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투자 기간이 5년을 훌쩍 넘김에 따라 IPO 후 자금 회수를 해줘야 할 시간이었다. 그래서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그런 거였고 올해 2월 마지막으로 프리 IPO로 자금 수혈을 했는데 이때 1조 800억 밸류가 책정되면서 유니콘이 됐다. 올해 2월 달에 마지막 프리 IPO에서 1조 800억 밸류를 왜 책정이 됐냐? 이래야지 이게 기준이 돼서 1조 5천억 밸류로 책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설립 후 때까지 파두가 여기저기서 투자받은 금액은 누적으로 총 1,500억이고 마지막 투자 유치 후 3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고 통과 후 8월 상장됐다. 피어그룹의 브로드컴 등등 있었고 22년에 특수관계인 SK하이닉스가 매출 560억 원을 몰아줌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상장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몰아줄 때, 매출을 줄 때 정상적인 거래는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SK가 여기 SK인포색도 투자가 돼 있잖아요. 이 투자돼 있던 돈을 불리기 위해 갖고 560억을 안 해도 되는 매출을 일으켜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실제로 이 하이닉스가 파두라는 회사에 560억 원 물건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파두의 매출은 1분기까지만 발생했고 2분기까지부터 지금까지는 아무리 매출이 없었다.
상장 진행 중에서 2분기와 3분기를 관통했는데 처음 밸류대로 상장했고 충격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해명하기 위해서 IR 하면서 알려졌고 공교롭게도 가장 초기에 투자에 많은 지분을 들고 있던 포레스트 파트너스, 세카이아 트리가 실적 발표 전날까지 지분을 다 팔고 얘들이 다 팔고 난 다음에 실적이 우리가 5,400만 원밖에 안 돼 발표했다는 거죠. 얘도 잡아 넣어야죠. 당연히. 이게 가장 범죄적인 내용인데 SK하이닉스는 이미 자체적으로 컨트롤러를 설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작년에 자회사 솔리다임과 협업해서 개발한 기업용 SSD를 자기들도 쓰고 시장에 출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두의 SSD 컨트롤러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샀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인텔의 한 사업부였어요. 인텔의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이제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기업용 SSD 관련된 그 부서가 따라왔는데 이 부서를 별도로 독립해서 솔리다임이라는 자회사를 만든 거고요. 이 자회사가 만든 컨트롤러가 파두 거보다 훨씬 성능적으로도 우수하고 이거 좋은 거라고 시장에 내 출시도 했는데 그런데도 쓸데없이 파두라는 회사의 SSD에서 샀다는 겁니다. 왜 샀을까? 상장시키려고. 가공 매출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때 조사해야 된다 그랬다고. 최태원이는 감옥을 2번 갔거든요. 최태원이 저 새끼도 조사해야 된다. 저 새끼도 구리 새끼다. 원래 최태원이가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요. SKIT 상장 직전에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요 내용 여기 저기 보시면 프리-IPO로 마지막 자금 수혈을 하는 이 과정이 SKIT 상장할 때도 똑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SKIT가 되게 고밸류로 상장이 됐다가 KIT 물려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게 최태원이가 그런 장난질 친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건 전 딱 보면 아니까. 이건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이거. 근데 이제 이게 밝혀진 게 상장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2023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켜 줬으면 문제가 될 게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SK하이닉스에서 매출을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왜 끊었냐? 사랑과 전쟁, 부부 싸움 결과로 뭐예요? 그게 이게 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 아까 모래라고 하는 네네네. 이제 그 윤도영 공동대표, 그러니까 사회입니다. 네. 사회가 창업했던 회사가 이 파두 회사하고 미국 사무소하고 얼마 안 돼요. 걸어가면 금방이에요. 파두를 한번 해먹고 모래를 만들어서 또 해먹고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장인이나 사회가 좋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회하고 장인하고 틀어지게 된 거죠. 왜 틀어지게 됐냐? 맏딸이거든요. 최윤정 씨가 이혼 소송하는데 엄마 편에 선 거예요. 당연히 엄마 편 들겠죠.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 편 드는 거 아닌가요? 엄마 편에 드니까 사회가 밉잖아요. 사위도 딸이랑 같은 편입니까? 예, 딸이 같은 편이. 사위가 저는 장인어른 편입니다. 이래도 좀 분위기 이상하죠? 아, 예, 네. 예. 윤 대표의 아내인 최윤정 씨와 다른 자녀들이 노관장의 편에 서서 교류를 이어가고 이혼 소송 관할 법원에 노관장을 지지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하니 네. 최태원이 빡쳐갖고 우리 사위 때문에 그 저기 매출 들어갔던 그 파도에 들어갔던 매출 있잖아. 그거 끊어버려. 라고 해서 3분기에 갑자기 끊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감정 싸움에 불꽃이 사에게 튀었다. 이혼 소송 안 했으면 하이닉스에서 한 500억 정도 매출 주고 해서 문제 없었을 거야 사실. 그 불똥이 이게 파두로 이제 가갖고 결국 이제 금감원의 압수수색까지 나오는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선대인 TV에서. 나님은 모르지 뭐. 어떻게 알겠냐 니들이. 아,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께서 와 진짜 정 떨어지네. 하이닉스 정리해야지 밥맛이다. 오드리님께서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예.